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이제 오전 시간인데요. 지금 비가 좀 안 오고 있네요. 보니까 날씨는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아주 덥고 습합니다.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있고 또 보면 좀 약간 우울한 이야기도 있네요. 뭐 약간 슬프다기보다는 참 안 됐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깨닫는 거죠. 또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 국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올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답니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2200선에 올해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달 2600선까지 돌파를 했고 현재는 한 2500선에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럽니다. 2500선에서 움직이고 있더라. 이런 가운데 보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등 그 몇몇 소수의 특정 종목을 제외하면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이제 호소하는 그런 개인들이 좀 적지 않아요. 또 에코프로 대상승기에 자신만 소외된다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는 투자들도 뭐 많겠죠. 그리고 그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더라. 포모 증후군. 그런 증후군 가질 필요가 없는데 왜 포모 증후군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이 잘 벌든 말든 그게 뭐가 크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항상 그 비교를 하더라고. 남이 잘 되면은 내가 굉장히 마음이 쓰린가 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그런 건가요? 하여튼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더라고. 좀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 반도체, 뭐 2차 전지 등 상승 종목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상반기에 그 두 차례의 큰 주가 하락 사태를 좀 맞이했어요. 맞이하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보니까 지난 4일에 한 유명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 주목을 받아요. 그 글을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같아요. 대리운전 기사. 올해 주식 죽 쓰고 있는 중 해가지고 몇 개월째 손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손실이라고 하는데 손실 잔고 입증을 보냈습니다. 손실 잔고 입증.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50%의 현금은 인출해서 올해 초에 고정자산으로 돌려놨다. 마이너스 2,500만 원의 평가 손익은 저의 1년 대리 수익이다. 그래 굶어 죽게 생겼다. 밥값 좀 후려달라. 그러는데 아니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그냥 성실하게 일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식 투자에 막 무모하게 도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100%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미들 성공률 상당히 작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 미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작은데 주식 투자하면은 뭐 떼돈 본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밥값 좀 후원해달라고 하는데 이어서 그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그 대리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숫자를 잘못 보고 매수를 클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좀 안 됐네요 보니까 그 하나의 실수가 이제 2,500만 원 손실로 이어졌고 그나마 3,500만 원 손실에서 많이 줄어든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역시 주식은 냉정해야 하고 집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냉정하고 집중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로 1년치의 대리 수익을 날려먹었다. 그런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니까. 한편 그 증권가에서는 그 회자되는 개미 필패론 올해도 한 번 더 입증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관측도 있는데 지난달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보니까 주식 손실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어요.
이 글의 작성자는 아이고 진짜 할 만큼 했네요. 20대 때 5천만 원 날리고 30대 때는 결혼하고 어쩌고 입에 풀칠하느라 따로 투자 못했고 42살인데 3년 동안 2억 3천 날렸네요. 응? 2억 3천 날렸네요. 아주 참 말이 달렸네. 이어서 그는 한 10억 있어서 2억 3천 손실이 아니라 미수 신용 땡겨 쓰다가 결국 올인당했다. 정확히는 올인도 아니고 카드빚 3천만 원 있다. 카드빚 3천만 원. 마지막 그 3천만 원 손실은 땡땡 실전 투자대회 1등 했던 유튜버 따라했다가 오늘 100만 원이 마이너스 70%까지 났습니다. 아니, 투자 실전 대회 그 유튜버 따라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뭐 능력과 역량이 있는 거고 따라했다가 우리가 그 사람 역량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응? 말 그대로 실전이고 주식시장 예측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서 그는 내가 미친 거지 이젠 포기하게 돼서 홀가분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소회를 밝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지난달에 그 경우 개인들의 상위 순매수 종목 10개 중 9개 예상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순매수 1위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이 기간 중 네이버 주가는 20만 4천 원에서 18만 3,4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7월 현재는 19만 원대로 소폭 상승을 했죠. 순매수 2위 종목은 2차전지 소재 기업이죠. LNF인데 이 기간 중에 보니까 주가가 26만 6천 원에서 23만 9천 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LNF 현재 주가 역시 23만 8천 원 수준인데 순매수 3위 종목은 카카오의 주가 역시 5만 6,100원에서 4만 9천 원까지 떨어지는 거죠. 7월 들어서도 5만 원대를 잠시 회복을 했지만은 4만 원대 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총 6,410억 정도 가량 순매수를 했어요. 순매수를 했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 약 1조 428억 정도 이전 순매수를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죠. 지난달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제 보였습니다. 지난 7일 날 삼성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만 원대로 다시 내려갔어요.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이날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 주가가 전장 대비 2.37% 정도 하락을 해서 69,900원 마감을 했는데 지난 5월 26일 1년여 만에 7만 원 선을 회복한 삼성전자 주가가 50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6만 원 선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삼성전자 주가는 5월에 7만 원 선 돌파 이후 7만에서 7만 2천 원 사이에서 막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 5일에 7만 3천 원을 찍게 됐다. 7만 3천 원을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이날 크게 떨어지니까 개미들 사이에서도 매도 행렬이 나타납니다. 이날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1,720억 정도 가량 매도를 해요. 이렇게 개인들이 지난 6일에도 한 1,010억 정도 매도한 바 있죠. 많이 매도합니다. 반대로 이 저점 매수 기회로 여기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개인들도 있어요. 의외로 지금 싸다고 생각하고 개인들이 이날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4,724억 샀어요. 4,724억 가량 순매수했고 실제로 이날 삼성전자 그 주식 토론방에 보니까 얼른 63층으로 돌아와라. 얼른 63층으로 돌아와라. 63층 위에선 절대 안 산다. 매수 대기 중. 드디어 보인다. 오만전자 가즈아.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여튼 외국인들은 859억, 기관 애들은 2214억 정도를 순매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러 투자자들이 많은데 돈 벌었다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어쩌다 한두 명 정도 있고 대부분은 다 손실입니다. 대부분은 개인들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자본력을 앞세운 외인과 기관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다양한 작전 세력도 있고 뭐 단타 세력도 있고 별의별 세력도 있어요. 공매도 세력도 있고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없잖아. 또 거기다 보면은 진짜 항상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 상황이라는 게 갑자기 이상한 사건 터질 수도 있고 그 내부 정보를 모르는 이상은 절대 힘듭니다. 그 주식 투자는 함부로 권유해서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 하지도 마십시오. 모르면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한테도 주식 투자 하지 마라. 잘 모르면 하지 마야지.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주식 투자야? 하여튼 여러분 항상 신경 쓰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점심 맛있게 드세요.